수업했던 영상이 깨진 바람에 다시 제작하는 중입니다. 우리 교재로 보시면은 어디냐면은 파트 13번입니다. 랜덤 넘버 332쪽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랜덤 넘버, 난수라고 말하는데요. 난수라는 거는 0과 1 사이에 임의의 실수예요. 실수라는 건 소수 부분이 있는 수인데, 소수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0과 1의 소수는 0.000000001에서부터 0.9까지 중에 어느 하나니까 엄청나게 많은 수가 되겠죠. 무한대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자릿수가 15자리라면 엑셀은 보통 유효 숫자가 15자리까지 표시가 된다고 하면 어마무시하게 많은 숫자가 나올 거예요. 그럼 이런 난수를 이용해서 뭘 하느냐? 게임 같은 개발에 많이 사용을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윷놀이, 윷놀이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1에서부터 5까지 도, 개, 걸, 윷, 모 해가지고 할 수가 있고요. 가위바위보 게임 같은 거 할 수 있어요. 가위바위보 게임 같은 거 하는데, 같은 수가 나오면 비김이고, 다른 수가 나올 경우 이제 가위는 숫자 얼마로 정해주고, 바위는 숫자 얼마로 정해주고, 보가 나오면 숫자 얼마로 정해졌을 때 어떤 경우에는 이길 수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지죠. 그러나 같은 수가 나오면 무조건 비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가위바위보 게임 같은 걸 할 수가 있는데, 랜덤 넘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수와 어떤 수 사이에 임의의 수를 출력하는 경우인데, 1과 6 사이에 임의의 수를 출력하라 그러면 함수를 이렇게 써요. 예를 들어 이거는 뭐냐면 0.000000006서부터 여기다 곱하기 5를 하면 뭐가 되죠? 0.000000006 여기다 더하기 1을 하면 1.000000006이 되고, 정정 여기다 이제 6을 곱하면 가장 적은 숫자는 0.00001이니까 여기다 6을 곱하면 0.000000006이 되겠죠. 1 더하면 1.00006이 되고, 이거를 이제 int 함수를 거쳐서 1이 되죠. 그 다음에 0.9까지 곱하기 6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5.9 이렇게 나갈 거예요. 여기다 더하기 1을 해주면 6.9 이렇게 나갈 테고, 마찬가지로 int 함수를 거치면은 6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1과 6 사이의 수가 나오게 하는 거예요. 우리 샘플에 있는 문서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미스터리 쇼퍼 방문 순서를 추출하는데, 여기에다가 함수를 한번 써볼까요? 는 int 함수를 한번 걸어볼 테니까요. 는 rand 경우 숫자가 나와요. 근데 이렇게 하면 실수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만약에
곱하기 100을 해보고 더하기 2를 해볼게요. 그러면 앞에 int 함수로 빠졌네요. 그러면 이거는 뭐가 되냐면 1과 100 사이의 숫자가 돼요. 1과 100 사이의 숫자. 이거를 만약에 10을 곱해주면 1과 10 사이의 숫자가 나올 거예요. 1과 10 사이의 숫자. 그러니까 개수가 10개가 넘죠. 그렇죠? 13줄이니까 13을 한번 13을 해볼까요? 13? 1과 10 사이의 숫자가 나오게끔 하는 건데, 자는 length.eq 이 값이 이 참조 영역 대상에서 F4번끼리 절대 참조 가장 큰 중에 1등이 나오겠죠? 만약 이걸 곱하기 100으로 하면 숫자는 달라질지 몰라도, 근데 이제 난수를 매번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 엑셀에서는 F9번 키를 누르면 바뀝니다. 근데 제어는 F9번 키를 누를 수가 없어요. F9번 키 누르면 녹화 프로그램이 멈춰버리거든요. 여기를 더블 클릭해서 엔터를 치면 얘도 바뀌고 다 바뀌어요. 아까는 얘가 1등이었고 이번에는 1등이 다른 데로 갔죠? 난수니까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요. 5월 1일서부터 9월 30일 사이에 방문하래요. 는 랜덤 비트 교재 보시면은 랜덤 비트윈이라는 거 있어요. 는 RAND 랜덤 비트윈 5월 1일, 9월 30일. 그러면 요거는 날짜와 날짜 사이에 를 이용해서 했었는데 난수다 보니까 숫자로 나왔어요. 그럼 이거를 상단에 있는 일반이 아니라 간단한 날짜로 바꿔주면 되고요. 자동 체크해주면 돼요. 응? 아까 F4번 키 안 눌렀네요. 죄송합니다. 요거를 더블 클릭해서 엔터를 치면 또 바뀌어요. 언제든지 더블 클릭해서 엔터를 누르면 항상 바뀌죠. 5월 1일서부터 9월 30일 사이에 깜짝 방문하겠다라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는 랜덤 비트윈 작은 값, 큰 값. 그러면 작은 값에서 큰 값 사이의 임의의 값이 표시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게나 길이 단위를 변화하는 과정인데요. 사실 대한민국이 예전에는 그 단위가 막 이것저것 많이 썼었어요. 몇 근, 몇 평, 이걸 많이 썼는데 지금 미터법이라는 거로 국가가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텔레비전도 과거에는 뭐 40인치 모니터도 뭐 28인치 이렇게 썼는데 대각선의 길이를 센티미터로 표시해야 되고요. 몇 제곱미터라고 표시해야지 몇 평이라고 표시하면 안 되거든요. 특히 예전에 제가 편의점이나 이런 데 어디 가서 음료수를 마시려고 그러면 몇 온스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종이컵도 작은 거, 중간 거, 큰 거 해가지고 몇 온스짜리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진 거였는데 우리는 몇 cc라고 하면 알아듣는데
외국에서는 온스란 단위를 많이 써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온도를 측정할 때도 섭씨냐 화씨냐 하는 거, 길이도 이제 킬로미터냐 몇 야드냐 이렇게 되는데 참 어렵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렇게 보면은 이제 컨버터 해가지고 우리 책을 통해서 본다면은 는 컨버트 숫자 현재 단위 바꿀 단위 컨버트 1km를 마일로 바꾸고 싶어요. 몇 마일? 0.62마일이라 그러네요. 근데 휴전선은 155마일이라 그래요. 저는 는 컨버트 155마일을 킬로미터로 표시하라 그러면 마일 킬로미터 이렇게 쓰나? 우리가 이제 155마일 휴전선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킬로미터로 바꿨더니 249.4km다 이런 얘기가 계산이 되네요. 그 다음에 이제 36도라고 하는 거를 화씨로 바꾸니까 96.8도 화씨로는 이렇게 바뀌어요. 미터를 피트로 바꾸거나 야드, 피트, 인치 어렵더라고 이렇게. 이 바꿔주는 함수가 아까는 컨버트라고 써주고 가로 열고 155마일 여기 이제 보면 마일을 엄마 킬로미터로 바꿔라. 미터로 바꾸면 이것도 이제 여기다 K를 쓰면 킬로미터가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미터로 바꿔라 그러면 뭐 이건 킬로미터고 이거는 이제 미터가 되니까 이게 변하겠죠. 근데 요즘은 뭐 네이버나 이런 데 들어가면은 스마트폰에도 이런 단위 변환해주는 기능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걸 활용하셔도 됩니다. 굳이 변환하시겠다고 해서 집에 와서 컴퓨터 틀어서 엑셀 실행해서 이거 찾아서 계산하는 것보다는 그냥 인터넷상에서 빨리 검색하는 게 제일 편하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편합니다. 그림론 볼게요. 다음에 나오는 건 if 논리 함수인데요. 그러니까 논리 함수 안에 if 함수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논리 함수는 우리 컴퓨터에서 가장 기본 핵심이 논리거든요. 논리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논리라고 하는 것은 그 결과가 참인지 거짓인지 정확히 판단되는 경우, 이것이 논리예요.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은 키가 크다. 이거는 논리가 아니다. 왜? 키가 크다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신호등의 색상이 녹색이다. 이거는 논리가 맞아요. 논리가 맞다 이거지. 5가 3보다 크다. 논리가 되는 거죠. 5가 3보다 작다. 이것도 논리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결과가 참이 되는 거고, 5가 3보다 크니까 이거 5가 3보다 작다? 이것도 참인 거죠. 근데 5가 6보다 크다? 이것도 논리예요. 왜? 이거는 거짓이잖아요. 5는 6보다 크지 않잖아요. 이게 거짓인지 참인지 정확하게 판단이 되는 게 바로 논리다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if 함수는요, 는 if 논리식을 써주고, 이 논리식이 참일 경우와 논리식이 거짓일 경우 둘 중에 하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건널목 신호등이 빨강이면 대기, 녹색이면 건너가시오. 이런 거는 바로 이제 if 함수로 계산할 수가 있고 처리할 수가 있어요. 우리 책에서 나온 건 뭐냐면, 퇴근 시간이 18시 이후이면 식권을 배부하고, 그렇지 않으면 식권 배부가 없대요. 그러니까 저녁 6시 이후에 퇴근을 하게 되면은 저녁을 먹어야 되니까 식권을 배부할 거고, 그렇지 않으면 집에 가서 먹으라 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이거를 사람이 표현한 말은 이렇게 쓰고, 엑셀에서는 if 논리식, 그래서 그 논리식이 참일 경우와 논리식 거짓일 경우를 쓰는데, 논리식은 뭐냐면 퇴근 시간이 18시 이후냐?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 식권을 배부할 거고, 그렇지 않으면 식권 배부는 없다. 이거를 는 퇴근 시간이 18보다 크다면 식권 배부에다 동그라미 5를 표시하고, 그렇지 않으면 빈칸을 넣어라 이런 얘기고, 퇴근 시간이 2의 6번째 셀이니까 2 셀이 18보다 크다면 동글뱅이, 아니면 빈칸을 두시오. 한번 해볼까요? 여기다 는 if 퇴근 시간이 18보다 크다면 대문자 5를 표시하고, 아니면 X라고 표기는 좀 뭐해? X라고 표기는 좀 뭐한 것 같아. 점을 찍었네요. 콤마인데.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X로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보기가 싫어. 흉해. 그래서 해당 사항이 없으면 비워둬라 이렇게. 자동 체결하면은 선이 뭉개졌어요. 밑에가. 왜냐면 아래가 얇은 줄이니까, 여기 아까는 굵은 줄이었거든요. 여기가 자동 체결 하다 보면 선이 깨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자동 체결 옵션을 반드시 눌러서 서식 없이 세워라. 굵은 선이 유지가 되죠. 이렇게 계산하면 끝나는 겁니다. if 함수는 엑셀의 가장 기본적인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 또 뭐가 있냐면, 다중조건일 때가 있어요. 다중조건. if를 한 번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물어볼 때가 있어요. 성적 처리할 때 우리가 수음이한가를 출력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균이 90점 이상이면 수가 아니면 뭐 어떻게 돼요? 다시 물어봐야죠. if 평균이 80점 이상이면 우. 그렇지 않다면 if 평균이 70점 이상이냐? 그럼 미. 아니면 if가 평균이 60점 이상이냐? 양. 그것도 아니면 평균이 60점보다 작으냐 물어볼 필요는 없어요. 왜? 90 이상도 아니고 80 이상도 아니고 60 이상도 아니면 60 미만이라는 게 나오니까, 그럼 무조건 가라고 표시하시오. 그래서 일별 작업량이 90 이상이면 A, 80 이상이면 B, 70 이상이면 C, 그 외에는 D라고 표시하시오. 여러 번 물어봐야 된단 말이야.
이런 경우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별 작업량이 여기 있네요. 그렇죠? 는 if 일별 작업량이 얼마 이상이면 (90) 이상이면 A. 또 if 괄호 열고 일별 작업량이 80 이상이면 B등급. 다시 if 일별 작업량이 70 이상이면 C등급.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D등급이라고 하시죠.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괄호를 열기를 한 번, 두 번, 세 번 했는데 하나도 안 닫았죠? 엔터 치면 퉁 하고 스피커에서 오류 메시지가 뜹니다. 이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괄호는 열었는데 너 왜 안 닫았냐? 닫아줄 거지? 이렇게 닫아주면 되는 거지? 얘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가서 보면 닫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저야 오랫동안 엑셀을 하고 함수 계산을 했으니까 이게 척척 입력하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어려워요. 그래서 if fx라는 걸 쓰기도 해요. if fx 눌러가지고 여기서 하죠. 뭐가 요것이 90보다 크거나 같으면 A. 따옴표를 안 해주면 자동으로 따옴표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또 if를 써야 되는데 귀찮으면은요, 여기. 그래서 if를 골라요. 그러면 또 다시 떠요. 그럼 뭐가, 여기 있는 값이 80 이상이냐? 그러면 B가 되고, 다시 여기 있는 if 함수를 골라서 여기 있는 값이 70 이상이냐? 그럼 C가 되고 아니면 D가 된다 그러면 상단에 이렇게 수식줄에 이렇게 표시가 잘 됩니다. 이렇게 잘 표시가 돼요. 확인 눌러주면 답이 들어가는 거죠. 자동 체크해주면 답이 잘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해보니까 이렇게 아까 fx 수치 함수 마법사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직접 하는 게 좀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은 그렇게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했냐면 제가 메모장에 이렇게 써드렸어요. 이렇게 여러분 보시라고 메모장에도 써드리지만 제가 엑셀 함수를 처음 배울 때는 달력 안 쓰는 달력을 뒷장을 하나 뜯어요. 큰 하얀색 종이가 생겼잖아요. 필기도를 이용해서 거기다 쓰는 거예요. 엑셀 화면이나 책을 보면서 if 어쩌고 저쩌고 쓰는 거예요. 이렇게 수식을 제가 입력한 이 글자를 키보드를 통해서 대신 엑셀에서 입력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어쩌고 저쩌고 엔터를 착 떴는데 90 이상이니까 A가 맞잖아요. 그러면 자동 체크를 또 하는 거예요. 근데 자동 체크를 안 하고요. 저는요 또 연습을 했어요. 는 if 이런 식으로 일일이 몇 번씩. 자동 체크이라는 거는 좀 수월하게 공부하려고 사용하려고 하는 거지만 공부하실 때는 수월하게 공부하시면 안 돼요. 좀 빡세게 하셔야 돼요. 일일이 다 타이핑을 해보셔야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이런 참고서나 이런 데 보면 이런 정답이 나와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격증 교재 같은 경우에 그걸 보고 입력을 하셨더니 정답이 나오더라. 역시 나는 잘해 라고 생각하시고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실수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타이핑 연습하신 거지 함수 입력하신 연습이 아니거든.
정답 나오는 거 보고 따라 입력하신 것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안 되더라 이거지. 그 다음에 이제 챕터 155에 if s라는 함수가 있어요. if s. if s. 자, if s는요, 엑셀 2019, 엑셀 365 버전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우리 강의실 컴퓨터는 엑셀 2016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제가 집에서 사용하는 컴퓨터 엑셀은 2019예요. 365로 되어 있네. 365로 되어 있네. 365로 업데이트 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2019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닌가? 하여튼 됐어요. 이거는 돼요. if s가 해결이 됐거든요. 우리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뭐냐면은, 아까 우리 if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if를 여러 개 쓸 때는 만약에 이것이 맞다면 이거를 하고, 아니면 저거를 하고, 아니면 또 물어봐서 이거를 하고, 아니면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if s는 이걸 만약에 if s로 물어본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이걸 fs로 물어본다면 평균이 90 이상이면 수, 그럼 if를 빼고 평균이 80 이상이면 우, 다시 if를 빼고 평균을 넣어주고, 평균이 70 이상이면 미, if 빼고 평균이 60 이상이면 양, 아니면 가. 이런 식으로 이럴 경우 저럴 경우를 계속 나열해서 쓰는 경우에요. 그럼 수월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문제에서는 G 6번째 셀, 이 G 6번째 셀이니까 시간당 작업량이 성과급을 주는데, 시간당 작업량이 9 이상이면 10%를 주고, 8 이상이면 7%를 주고, 7 이상이면 6%를 주고, 참일 땐 그러고, 7%가 안 되는 경우, 7% 미만일 때는 비대상이라고 표시하래요. 아까 이제 여기서 말하면 수미한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써야 되겠지. true일 경우 그렇게 쓰고, 그것도 아니면 여기다가 가라고 써야 되겠지. 가. if s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if s가 좀 이거보다, 우리가 쓰는 것보다 이거보다 조금은 수월해졌다라고 하는데, 글자 개수 쓰는 건 똑같은데 알아보기가 좀 수월할 수 있어요. 근데 저도 if s는 그리 써본 기억이 많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스위치라는 함수입니다. 스위치. 우리가 이제 코딩한다 그러죠.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코딩 언어가 있단 말이야. 파이썬이나 C나 이런 언어들 보면 이 스위치 함수가 있어요. 여러 개 중에 하나 고르시오 이거지. 예를 들어서 체중과 신장을 비교해 갖고 어느 숫자 값이 포함되면은 그 사람은 이제 정상이고, 비만이고, 이 사람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상황이 있단 말이야. 이제 그런 걸 스위치처럼 연결해서 쓰는데,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거를 본다면
우리가 함수를 쓰는 목적은 그거예요. 함수를 쓰는 목적은 편리하게 쓰고자 하는 거죠. 기능이니까. 우리가 밥을 하려면 어떻게 했어요? 장작을 떼고 가마솥에다가 쌀을 붓고 물을 붓고 밥을 해서 먹어야 된다는, 그리고 이제 펄펄 끓을 때 장작을 좀 줄여서 뜸을 들여야 되고 하는 그런 불편함을 전기밥솥에다가 그냥 집어넣으면은 취사를 시작합니다 하고 밥이 다 되고 나면 취사 다 됐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하고 보온까지 해주는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요즘 나오는 압력밥솥이 편하단 말이야. 만약에 그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냄비에다 밥을 하든지, 그렇다고 우리가 아파트에서 장작에다 넣고 가마솥 해갖고 밥을 해 먹을 수 없단 말이야.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는 우리가 냄비밥을 해야 되기도 하고 장작을 떼서 밥을 해야 될 경우도 있겠죠. 그렇죠. 상황에 따라서 쓸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요즘 어디 가도 전기는 다 시설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방송 보니까 여행 갈 때도 압력밥솥을 갖고 다닌다 그러더라고,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어디 가도, 우리가 숙소에 가도 다 전기밥솥이 돼 있어요. 전기가 연결돼 있으니까 자기가 가져간 밥통에다가 쌀 넣고 물 넣고 밥을 해서 먹으면 집에서 먹던 밥맛 똑같이 먹을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방송에서. 좋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예전에는 이 스위치 함수를 몰랐던 시절에는 if 함수만 써왔으니까 if 함수만 갖고 쓰는 거예요. 근데 엑셀에서 스위치 함수가 있으니까 이 스위치를 쓰면 if처럼 복잡하게 쓰지 않아도 써먹기가 수월하더라 이거지. 그렇게 바뀌어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if 함수랑 같이 많이 나오는 것 중에 or와 and 함수가 같이 나와요. or는 조건이 여러 개 나올 때 또는 조건이라 그래. 또는 조건이라고 하는데, and 조건은 그리고 조건이라고 하고요. 이 or 조건은 조건이 여러 개가 나오면 그 중에 적어도 하나만 만족하면 전체가 참이 되는 경우. 나를 우리 반 반장으로 뽑아준다면 나는 우리 학급을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하겠습니다. 100가지 선거 공약을 내세웠는데 수업이 학교 이제 학년이 끝날 때 보니까 100가지 중에 99가지만 실천했어. 한 가지는 못했어. 그러면 그 사람은 선거 공약을 실천한 게 아니라 어긴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 경우도 힘들겠지만, 근데 엔드로 하면 그렇게 되는 거야. 엔드는 모두 참여해야 되는데 오화 조건을 해서 나를 국회의원으로 뽑아준다면 나는 국민을 위해서 이런 일도 하겠고, 그리고가 아니라 또는 이런 일도 하겠고, 또는 했어요. 100가지를 했는데 한 가지만 했어, 이 사람이. 그분은 뭐라고 한다? 그 사람은 거짓말한 게 아니라 정확히 실천을 했다라고 하는 거지. 오화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오화를 써야 되고 어떨 때는 and를 써야 돼요. 어떤 경우가 있나 한번 볼까요? 157에 다중 조건을 만족하는 값 표시하기 if, or와 and가 있는데, 그 중에 or와 and라는 파일을 하나 열어서 자, 면담 여부를 확인하려고 그래요. 면담 여부. 면담 대상자는 전체 작업량이 80 미만이거나 시간당 작업량이 8.0개 미만일 경우, 그러니까 는 if 뭐뭐 이거나로 돼 있잖아요. 이거나 오화 함수를 써야 되겠죠. 뭐가 전체 작업량이 작다 80 또는 시간당 작업량이니까 여긴가요?
H9가 8개보다 작다면 이 사람은 뭐다? 면담 대상자니까 면담 대상자라고 표시하고, 아니면 따옴표 열고 닫고, 따옴표 열고 한 칸 띄고 닫고 해도 되고, 열고 닫고 해도 돼요. 빈칸이란 뜻이에요. 빈칸. 오어 함수가 끝나는 괄호를 안 닫았어요. 자, 이번에는 그래서 면담에서 너무 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면담 대상자라고 하지 말고 그냥 대문자 5라고 쓰자 이거지. 대문자 5라고. (80개) 미만 아니죠? 8개 미만 아니죠? 80개 미만 아니죠? 여기 80개 미만 걸렸네요. 이 중에 하나만이라도 걸리면 면담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급여 조정은 어떻게 한다고요? 야근 시간이 1시간 이상이거든. if 뭐뭐 이고라 했잖아요. 이고. 그러니까 and를 들어가야지. 근무 시간이 야근 시간이 1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시간당 작업량이 6개 미만인 경우, 이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한다면, 아니면 비워두시오 이렇게 하면 되겠네. 야근 시간이 1시간 이상 맞죠? 시간당 작업량이 6개 미만이 아니야. 야근 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는 1시간 이상이고 여기 걸렸고, 근데 6개 미만이 아니니까 이 사람은 상관이 없죠. 1시간 이상이고 아니고, 이 사람 1시간 이상 맞고 작업량이 6개 미만인 경우야.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 뭐를 잘못 썼나 제가? 육안으로 검사했을 때 이건 1시간 이상이고 작업량이 검토 대상이 되는데, 약간 뭐를 잘못했나? 이 C9이 아니라 시간당 작업량이니까 H9이었네. H9 셀을 잘못 봤네요. 이 사람은 급여 조정 대상자고 면담돼야 되고, 그 휴일 근무는 출근 시간이 9시 이후로 지각했거나, 출근 시간이 9시 이후로 지각했거나, 그럼 이 사람은 지각이네. 근무 수준이 낮는 경우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일벌 작업량 70개 미만과 시간당 작업량 8개 이하라는 뜻인데, 정답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좀 복잡하게 되어 있네. 이렇게 되어 있대. 이 사람은 9시 이후로 출근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 일별 작업량이 70개 미만도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 걸렸죠? 10시에 출근했으니까 늦게 지각했잖아요. 근무 시간이 70개 미만? 근데 왜 이 사람은, 자 보시면 5와 이렇게 써 있어요. 이렇게 뭐 헷갈릴 수 있어요.
자, AND가 먼저 걸려야 돼요. AND가 먼저 걸린다는 얘기는 일별 작업량이 70개 미만이어야 되고 시간당 작업량이 8개 미만이어야 되는데 둘 다 해당 사항 없죠. 여기 둘 다 해당 사항 없어요. 그렇죠? 얘 해당 사항 없으니까 이 사람은 해당 사항 없는 거고, 여기는 70개 미만 아니죠? 시간당 작업량도 이상 없어요. 그런데 출근 시간이 9시 이후로 가느냐 하는 거를 5화 함수로 걷던, 여기는 이상이 없는데 얘가 걸렸으니까 5화니까 얘나 이것 중에 하나만 걸리면 해당 사항이 되는 거지. 여기는 9시에 출근했지만 이상 없지만 여기는 일별 작업량이 70개 미만이에요. 70개 미만. 근데 이거는 오늘 5할로 돼 있잖아. 그러니까 이 중에 하나 걸렸단 말이야. 얘도 걸렸고 얘도 걸렸으니까 둘 다 걸렸으면 뭐 방법이 없는 거죠. 근데 둘 중에 하나만, 5 함수는 뭐라 했어요? 이 두 가지나 또는 여러 가지 조건 중에 한 가지만 걸려도, 적어도 하나만 만족해도 5 함수는 전체가 거짓이 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전체가 참이 되는 거니까 여기에 걸리든지 여기에 걸리든지 하는 거니까 출근을 하고 아니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헷갈려요. AND OR을 섞어서 써야 될 때가 있단 말이야. OR로만 쭉 써도 되고 AND로만 써도 되는데 어떨 때는 AND와 OR가 같이 나올 때가 있단 말이야. 그럼 뭐부터 해야 되느냐? 아까 여기는 출근 시간이 9시 이후로 지각했거나, 이게 A고 이게 A고 얘가 B고 얘가 C라면 얘는 if 오화 안에 A 그리고 AND B, C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 중에 얘는 AND로 묶어야 되고 얘는 OR로 묶어야 되는 거죠. 이번에 보실 내용은 이제 배송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평일날 주말 날짜를 구해서 배송을 해야 될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일요일은 배송을 안 되니까 월요일날 배송을 해야 되고, 토요일이면 월요일날 배송을 해줘야죠. 평일날 배송하면 평일날은 배송을 해줘야 되고, 토요일 일요일날은 배송하는 사람들도 쉬어야 되니까 그걸 생각하는 건데, 그러면 날짜는 년, 월, 일, 요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요일은 표시되지 않고 숨어 있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엑셀에서는 요일을 숫자로 표시해주는 함수가 바로 weekday라는 함수입니다. weekday 함수는 옵션이 되게 많아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1, 2, 3인데, weekday 해당 날짜를 옵션 1로 쓰거나 생략을 하게 되면 일요일이 1입니다. 국제적으로 요일을 표기할 땐 일, 월, 화, 수, 목, 금토입니다. 월, 화, 수, 목, 금토일이 아니라 일, 월, 화, 수, 목, 금토인데, 일요일이고 월요일이 2고 토요일이 7이에요. 근데 옵션 2를 쓰면은 월요일이 1이고 화요일이 2고 토요일이 6이고 일요일이 7이에요. 옵션 3을 쓰면 월요일이 0, 화요일이 1, 토요일이 5, 일요일이 6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이제 C의 7번째 셀이 배송 날짜예요. 배송 날짜. 주문 날짜, 배송 날짜. 여기 예상 배송일이 6월 11일이야. 알고 봤더니 일요일이네. 그렇죠. 일요일이잖아. 일요일이면 어떻게 돼?
배송을 못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월요일날 해줘야죠. 토요일은 월요일날 해줘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썼냐면 배송 날짜가 일이면 즉 일요일이란 뜻이죠. 그러면 배송 날짜 예상 일자에다가 2를 더해주면 월요일날 배송을 하는 거고, 7이면 토요일이 되는 거죠. 토요일이면 이틀을 더해주면 월요일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일요일도 아니고 토요일도 아니면 예상 배송일을 그냥 그 날짜에 배송해 주면 되는 거예요. 옵션 2를 쓰면은 토요일이 6이니까는 토일 월요일 날이니까 이틀을 더해주고, 배송 요일이 7이면 일요일이라는 뜻이니까 그 다음날 배송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써도 답이고 이걸 써도 답이에요. 어떤 걸 써도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 이거죠. 거기다가 뭐 정신없이 써놨네. 2017년 몇 월 며칠 무슨 요일이라고 써있는데 셀서식 해보면 이거를 좀 이렇게 꾸며주면 돼요. 오늘은 뭐 이렇게 뭐라고 안 하고 단순하게만 써볼까요? 단순하게 YYYY MM-TD AAAA. 자, 일요일 했던 날짜, 토요일, 일요일도 다. 일요일은 월요일날 배송되고 토요일날은 월요일, 일요일도 월요일. 이상 없이 다 배송이 요일이 바뀌었어요. 평일은 이상 없이 그냥 그대로 배송을 하는 거로 되어 있고. 근데 이런 위크데이 함수를 갖고 어떤 걸 판별하면 좋으냐면 오늘 날짜가 평일인지 휴일인지를 판별하시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요? 옵션 위크데이 옵션이 1일 때는 일요일이 1이고 토요일이 7이라고 했으니까 2서부터 6까지가 평일이고 1 또는 7이 휴일이죠. 옵션 1을 쓰면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가 1에서 5까지니까 평일이고 일요일은 6, 7이니까 휴일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했어요. 2보다 크거나 같다면 뭐예요? 2보다 크거나 같다면 뭐지 여기? 이거 쓰면 되겠다. 옵션 코드 2를 썼을 때 6보다 작다면 토요일이 6이니까 6보다 크거나 같다면 토요일, 일요일이니까 휴일이고 그렇지 않은 평일이 되고, 아니면 5보다 작거나 같다면 평일이고 아니면 휴일이고. 그러니까는 토요일을 기준으로 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옵션 코드 2를 쓰게 되면 일요일이 1이고 토요일이 7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써야 돼요. 요일 코드가 1이거나 요일 코드가 7이면 일요일, 토요일이니까 휴일이고 아니면 평일이고, 아니면 2, 3, 4, 5, 6이 평일이죠. 그러니까 2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거나 같으면 평일이고 아니면 휴일이고. 그러니까 엔드로 물어볼 거냐 5화로 물어볼 거에 따라서 함수 길이도 길어지고 헷갈리는데 그냥 이걸 쓰면 편할 것 같아요. 옵션 코드 이건 많이 쓰입니다. 그 다음에 조건에 맞는 셀의 개수를 구하는 함수인데요. 카운트이프라고 하죠. 카운트이프. 카운트이프가 있고요. 그럼 에버리지 if s, sumif s 이런 함수들이 있어요. 조건부 함수라고 합니다. 조건부 함수.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 함수 중에 하나인데요. 한번 보도록 할 겁니다. 에버리지 if 함수는 많으면 많을수록 편해져요.
그런데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다 학습하려니까 헷갈리고 어렵다고 하는 거지. 우리는 주방에 가시면 이런 기능들, 함수들이 많아요. 그렇죠? 믹서기도 있고, 전자레인지도 있고, 가스레인지도 있고, 압력밥솥도 있고, 거품기도 있잖아. 거품기. 예전에 젓가락에 숟가락으로 막 휘저었는데 요즘은 건전지로 연결되거나 아니면 충전기 연결해 가지고 버튼만 누르면 막 흔들어져 갖고 계란 거품을 만들어주는 그런 도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몇 개 사봤었어요. 근데 자주 쓰게 되면 편해서 잘 쓸 텐데 어쩌다 한번 쓰는 거라면 또 안 쓰고 까먹어. 엑셀 함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절실하게 느껴지면 자주 쓰겠지만 어쩌다 한 번씩 쓰는 거라면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카운트 if는 이런 거예요. 카운트 if가 있고 카운트 if s가 있습니다. 뒤에 s가 붙은 거는요, 뒤에 fs가 붙은 거는 뭐냐면 복소수, 복수형 s라고 보시면 돼요. 조건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이상일 때는 s가 붙어요. 예를 들어서 남학생들에 대한 체육 점수의 평균을 구하시오. 남학생들에 대한 체육 점수 합계를 구하시오. 우리 반에 남학생이 몇 명 있는지를 인원수를 체크하시오. 그게 카운트 if s를 쓰는 이런 거죠. 조건이 하나만 있으면 카운트 if, 에버리지 if, 썸 if고, 조건이 여러 개 있으면 카운트 if s, 에버리지 if s, 썸 if s인데 문법이 좀 달라요. 카운트 if s는 그냥 조건하고 범위를 정해주면 알아서 개수를 세주는데, 썸 if s하고 썸 if하고 에버리지 if는 그 데이터에서 평균을 구할 범위를 따로 지정을 해주거나 합계를 구할 범위를 따로 지정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max if s, minimum if s도 있어요. 조건에 맞는 최대값을 구해라, 조건에 맞는 최소값을 구해라,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볼까요? 고객 중에서 V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V라고 되어 있는 거. VIP 고객 몇 명인지 한번 세볼게요. 는 count if 이 범위 중에서,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범위 중에서 V를 이거를 찾든지 얘를 찾든지 찾으면 되는데, 자기 쓰시면 이렇게 해도 맞아요. 근데 실무에서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직접 V라고 쓰셔야 돼. V라고 쓰셔야 돼. 왜 그러냐면 얘를 직접 쓰지 않고 이렇게 선택해도 8명은 맞을 거예요. 그런데 얘가 알고 봤더니 V가 아니라 만약에 1등급이라고 고쳐주면 인원수가 바뀌어버린단 말이에요. 여기 있는 글자의 개수를 세는 거니까 안 돼. 그래서 이때는 셀을 선택하지 말고 직접 조건을 써줘라. 이거죠. 그럼 이상 없이 답이 된다. DM 발송을 허락한 사람 몇 명이냐? 는 count if, 여기서부터 이 중에서 Y라고 되는 글자가 27명이래요. 전체가 몇 명이냐면, 자, 우리 전체 인원수도 알아야 돼요. 그렇죠? 는 count all 고객명 처음부터 끝까지, 여기서부터 34명이에요. 상방위 우수 고객이 34분이신데 DM 발송을 허락하신 분은 27분입니다.
그 중에 VIP 고객은 8분입니다. 그럼 VIP 고객 중에서 6개월간 평균 매출? 그럼 VIP가 여기죠, 여기에 대한 평균을 구해야 되거든. 자, 한번 볼까요? 는 average if s. 먼저 VIP인지 아닌지 찾아야죠. 등급 중에서 VIP 등급을 먼저 찾을 거예요. 그러면서 average if s가 아니라 average if인데 범위와 조건이 나왔는데 평균을 어디를 구하래요? 구매국을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평균을 구할 범위가 들어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2388만 7474원이네요. 그 다음에 지난달 실적 있는 고객만. 그러니까 VIP는 다 VIP인데 그러니까 지난달 실적 있는 고객이라는 게 뭔지는 모르겠어. 이거는 5월이고 6월인 걸 봐서는 5월은 아닌 것 같아. 그런 것 같아요, 느낌이. 정답 파일을 잠깐 열어보니까는 맞아요. 6월인 거예요, 6월. 한번 풀어볼까요? 는 average if s 등급 중에서 VIP 고객 중에서 찾아야 되고 구매일 중에서 2016년 06월인 뭐 잘못 썼다. 이게 평균 구할 범위가 먼저 들어가야 돼요. 평균 구할 범위가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최근 구매일 중에서 잠깐만 콤마하고 쉼표를 잘못 쓰네. 그걸 잘못 썼나? 이건 average if s 평균 구할 범위는 구매 금액이고 그 첫 번째 조건이 들어있는 범위는 등급 중에서
VIP 고객이고, 두 번째 조건 범위가 되면 최근 구매일 이 중에서 2017년 6월이네. 2016년이 아니라 2016년 6월. 2017년이라 그랬죠. 2017년. 여기 자꾸만 점을 찍었네. 점.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는 VIP 등급은 맞는데 지난달이 아니라 지지난달이네. 여기 이 사람들은 지지난달이야. 여기도 지지난달. 그러니까 하나, 둘, 세 명. 이 사람들이 평균이 2,500만 원이고, 이 전체 하나, 둘, 이 사람들의 평균이 2,500만 원이고, 이 8명의 등급 평균은 2,300만 원이고, 다른 거죠. 그렇죠? 달리 계산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나온 거를 한번 볼까요? count if s, count if s, count average 똑같아요. sum if s 똑같은 겁니다. 중요한 건 문법인데, average if는 범위, 첫 번째 조건이 들어있는 범위, 평균을 구할 범위 이렇게 써요. 근데 이제 average if s가 들어가면 평균을 구할 범위가 average if는 평균 구할 범위가 뒤에 있었는데, average if s나 sum if s는 합계나 평균 구할 범위를 먼저 써요. 먼저 씁니다. 그 다음 이제 범위 조건을 쓰는 겁니다. 그럼 그 해당되는 범위와 여러 가지 범위 조건에 맞는 것들에 대한 합계와 평균을 구하는 거고, count if는 조건을 개수를 구할 범위를 따로 정해주진 않아요.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충분히 이거는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if 해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엑셀에서는 오류가 발생하면 그 이후로는 모두 오류로 처리가 된다. 예를 들어서 합계를 구하라 그러는데 오류가 발생했어요. 근데 그 오류가 합계를 구하라고 한 결과가 오류가 발생된 그 셀을 포함한 거를 또 다시 어떤 함수를 이용해서 계산하라 그러면 그 함수도 똑같이 오류가 처리가 돼요. 그러니까 오류가 발생되는 경우를 예상을 해서 없애주자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추수함수를 쓸 때 100명이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1등은 대상, 2등은 금상, 나머지는 첨가상으로 처리하시오. 그러면 추수, 등수를 매겨서 1등은 대상, 2등은 금상, 첨가상이 98명이야. 엄청나게 길겠죠.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1000명이 참가한다 그러면 추수함수를 갖고 쓸 수도 없어요. 추수함수는 254개까지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는 추수를 써요. 일단 여기는 그대로 써. 추수라고 쓰고 여기 똑같이 쓰는 거예요. 이렇게 똑같이 써.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1등은 대상, 2등은 금상인데 3등서부터는 나열된 게 없으니까 오류가 발생되거든요. 그럴 때 이 앞에다가 if 에러가 발생이 된다면
에러가 발생되지 않으면 1등, 2등은 대상금상으로 나오고 에러가 발생되면 무조건 첨가상이라고 처리하시오. 이러면 끝나. 그러니까 1등과 2등일 때는 대상과 금상을 주고 나머지는 다 추수함수에서 오류가 나니까 에러가 발생하면 무조건 첨가상으로 끝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1등서부터 2등은 대상 금상이고 3등서부터는 추수함수에 내용이 없으니까 오류가 발생하니까 에러가 발생된다면 나머지는 무조건 다 여기는 공란호 처리하라고 했으니까 공란 처리하면 되죠. 자격증 시험에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 시험에 if 에러가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게 중요한 거니까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배우실 마지막 내용이 이제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있어요.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12가지인가 나오죠? 네,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taverage, tget, tmax, tminimum, tsum, taverage, tcount, tcount a 뭐 또 있습니다. 복잡한 것들이 있어요. 표준 편차, 분산 구하는 것도 있는데 표준 편차와 분산은 우리가 수학적으로 통계 함수인데 안 배워봤단 말이야. 근데 데이터베이스 함수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아까 구매 금액의 합계를 구하시오라고 하면 이제 구매 금액의 합계 알맹이만 갖고 계산해요. 그렇죠? 여기까지만 갖고 계산해요.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는 항목 이름이 반드시 들어가더라. 항목 이름이 반드시 들어가더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서울 사람이 몇 명이냐? 그러면 지역이 서울이다. 그 부산 사람 몇 명인지 어떻게 계산해? 지역이 부산이 떨어졌잖아요. 글자가. 그럴 때는 어디다 이렇게 써야 돼. 이렇게 써야 돼. 지역이 서울인 사람은 블럭을 바로 잡을 수가 좋은데 부산인 사람은 바로 못 쓰니까 선택이 안 되니까는 다른 데서 써야 돼. 자, 이건 뭘까요? 성별이 여야. 이거는 뭐죠? 성별이 남자죠? 남자인 경우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얘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집으면 뭐가 되냐면 성별이 여자이거나 남자이거나. 거기다 서울을 이렇게 쓰면은 지역이 서울, 부산이거나 서울이거나. 다시 이렇게 써도 돼요. 지역이 서울인 경우에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조건을 나열하는 걸 따로 배워야 되는데 데이터베이스에서 조건을 걸 때는 이렇게 써주면 이렇게 조건을 걸 때 이렇게 조건을 걸면 부산 지역에 계시는 여성분 부산이면서 그리고 여자인 경우 이렇게 쓰면 부산 지역이거나 여성이고 조건이 지금 줄이 달라졌어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또는 이 조건이 같은 줄에 있으면 and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조건을 걸면 어떻게 돼요? 지역이 부산이면서 서울인 경우죠. 이런 경우는 없잖아요. 그럼 일단 이렇게 써야지. 그렇죠. 이렇게 써야죠. 부산이거나 지역이거나. 근데 같은 지역이잖아요. 같은 지역이니까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한꺼번에 조건을 걸으면 부산이거나 서울이거나. 굳이 두 칸을 쓰지 말고 한 칸으로 그냥 쭉 묶어버리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자, 한번 이걸 이용해서 한번 써볼까요?
자, 서울인 사람 한번 찾아볼게요. 서울인 사람. 지역이 서울인 경우가 몇 건이 발생했나 볼게요. 는 D 카운트. D 카운트는 숫자의 개수를 세는 거예요. 숫자. 근데 고객의 개수를 세거나 뭐 등급의 개수를 세도 부산 사람이나 서울 사람 셀 수 있잖아요. 근데 고객의 이름의 개수를 세라고 하면 글자니까 D 카운트 A를 써야 돼.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데이터베이스라는 거는 일반적인 함수에서는 알맹이만 잡는데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항목 이름까지 반드시 포함한다라는 거. 그 다음 뭐의 개수를 세라? 고객명의 개수를 세라. 뭐 지역의 개수를 세든 등급의 개수를 세든 뭘 세도 상관없는데 일반적으로 고객의 이름의 개수를 세면 되겠죠. 조건을 쓸 때는 지역이 서울. 서울 사람이 14분이야. 근데 부산인 사람은 이렇게 조건을 따로 건너뛰어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는 D카운트를 써볼게요. D카운트를 쓰면은 데이터베이스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는 건 맞는데 개수를 셀 때는 D카운트니까 숫자만 개수를 세야 되니까 구매 금액의 개수를 세면 되겠죠. 다른 건 글자가 안 되고 지역이 부산은 떨어졌으니까 안 되니까 지역이 부산이라고 별도로 조건을 걸어준 데를 쓰는 거예요. 왜 안 돼? 카운트 데이터베이스 범위 설정해주고 구매 금액의 개수를 세면 되겠죠? 이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있으니까 5라고 써도 됩니다. 지역이 부산. 부산분은 4분이시네. 아까 우리가 계산할 때 이렇게 썼었어요. B의 네 번째 조건이 지역의 개수를 세도 되고 B의 네 번째 고객명의 개수를 세도 돼요. 근데 고객의 이름은 첫 번째 있으니까 1이라고 쓰면 되지. 1. 근데 여기는 구매 금액의 개수를 숫자니까 D카운트를 썼잖아요. 그때 구매 금액이라는 거를 클릭해도 되고 얘를 클릭해도 되고 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항목이니까 5라고 써도 된다는 거죠. 5라고 써도 된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VLOOKUP이나 HLOOKUP 할 때 컬럼 인덱스 넘버, 로우 인덱스 넘버 쓴 것처럼 그렇게 해서 처음부터 몇 번째 항목인 거를 개수를 세주는 위치를 지정해 주는 거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D카운트는 데이터베이스 영역 중에서 조건에 맞는 개수를 세는 거고 평균을 구하라. 이걸 한번 여기다 계산해 볼까요? 여기다 는 D 에버레이지 이 중에서 뭐의 평균을 계산해라?
구매 금액의 평균을 계산하시오. 6개월간이니까 최근 구매일이 2016년 6월인 경우. VIP죠, VIP. VIP는 등급이 안 들어갔네. VIP가 아니라 무조건 2017년 6월일만 돼 있으니까 이때는 등급과 구매일을 따로 써주고, 조건 범위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니까 한꺼번에 블럭을 잡는 거죠. 여기네요, 여기. 똑같은 거네. 상봉이 6개월간은 구매 등의 평균이니까 이거는 T 에버레이지 별 평균을 구하라. 구매 등급의 평균을 구하라. 등급은 VIP다. 그걸 잘못 썼을까? 등급은 VIP다. 응? 컴마가 여기 또 건드려졌네. 컴마가 여기 한번 중간에 똑같은 금액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에버리지 if를 써도 되고 T 에버리지를 써도 되고. 그런데 이제 에버리지 if s가 과거 엑셀 버전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쓸 못하니까는 T 에버리지라는 걸 이용해서 쓸 수밖에 없었다고. 그러다가 썸if도 마찬가지고, 썸ifs도 2017 버전에서부터 새로 생긴 함수이기 때문에 그 이전엔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참 힘들었었어. 왜냐면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복잡하고 귀찮거든요. 이렇게 조건을 따로 만들어줘야 되거든. 근데 여기는 조건을 나열해주면 되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제 새로운 버전이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함수가 새로 생기다 보니까 너무 편해진 거예요. dsum은 조건에 맞는 최대값 이런 거고요. 최소값, 최대값 구하는 거 이런 거니까 함수는 한 번쯤은 써보셔야 돼. 한 번쯤은 써보시고, 이거 마음에 드네? 그럼 한 번 더 써보시고, 이거 쓰려니까 귀찮고 어렵네? 그럼 쓰지 마세요. 그렇게 하는 게 가장 몸에 건강에 좋습니다. 함수는 무조건 알아두면 좋은 거니까 꾸역꾸역 쓰다가 몸 상해요. 그러지 말고 그냥 내가 쉽게 생각하고 써봤더니 마음에 들더라? 그럼 계속 써보시고, 요거는 지금은 안 쓰겠지만 나중에 쓸만할 것 같아? 그러면 책에다가 포스잇 같은 거 하나 붙여 놓으세요. 전출지 같은 거 붙여 놓으시든지. 저도 제가 보는 책에다가 다 포스잇이나 견출지를 붙여 놨거든요. 다음에 써먹을 거 있다 그러면 해놨어요. 그리고 함수 이름을 알면 되게 쉽죠. 네이버나 구글에 가서 함수 이름을 검색하면 바로 뜨니까 설명이 잘 나오거든요. 아니면 메모장 같은 거, 수첩 같은 거 챙겨 놓으셔갖고 메모해 놓으세요. 요거 참 좋겠다, 저거 참 좋겠다 라고. 그렇게 하시면 편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데이터베이스까지 한번 쭉 훑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